수소산소 추출법에 있어서 상중하로 물을 데워주는 개념. 그래서 전기분해법과 열분해법을 같이 사용해서요,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또는 또 다른 열을 나타내는 다양한 전파를 사용해서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으며 융합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물이 강하게 빠르게 끓게 되고요. 전파의 길이를 조절해서 상중하로 동시에 데워줍니다. 적외선 전파도 이와 같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전파로 전파의 길이를 틀리게 해서 상중하로 가열해줍니다. 전기분해법과 열분해법을 같이 사용하여서 수소산소를 효과적으로 더 추출할 수 있고요. 회전판 같은 것,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이 회전하지만 여기서 회전판을 수십 줄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회전으로 돌려주면 물이 토네이도 방식으로 해서 빨리 가열이 됩니다. 수소산소 추출을 할 수 있고, 이 구조는 이쪽에 열 폭풍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종 비행체 열을 만들어 갖고 추진하는 그런 열 추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의 비행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게 에이사 레이더에서 적기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식인데,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 묶음으로써 가열을 하면 융합열이 발생을 합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융합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아니래도 서로 다른 전파들도 있을 수 있고, 적외선 전파도 같이 사용하여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적외선 전파도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묶음을 사용해서 융합열을 나타내서 지상을 공격하거나 그러면 지상이 태워지는 현상이 일어나 공격무기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전파 방식에 비해서 보다도 멀리 가고 통신구조로 사용했을 때는, 그렇죠, 이것이 다른 전파 방식에 비해서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전파 간섭 없이 서로 분목 현상,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서 보내면 멀리 갑니다. 레이저 통신할 때도 서로 레이저의 빛의 구경이 틀린 사이즈가 틀린 것을 여러 개를 묶어서 보냈을 때 보다 멀리 가고 그것을 선명화합니다. 각각의 이런 전파, 레이저 이런 빛에 각각 정보를 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수신하는 곳에서도 각각 틀린 전파를 수신하는 AM, FM 라디오처럼 그렇게 해서 그런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하나의 전파를 할지라도 스마트폰 호출 번호처럼 해가지고 전파 송수신 구조가 일단 많고요. 그럼 유선전화 100대, 무선전화 100대를 한 사무실에 증설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장소가 좁아도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200도로 증설을 하면 어떨까요? 유선전화, 무선전화를. 그러면 굉장히 보다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회선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빨리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위성에서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파를 갖다가 송수신하는 구조, AM, FM 라디오처럼 서로 다른 전파를 갖다가 각각 동시에 수신하는 겁니다. 그것을 정보이동 도로, 정보이동 통신 구조로 사용해 가지고 보다 많은 많은 정보를 갖다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신회선이 많은 거죠. 또는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스마트폰 번호 같은 방 안에 100대 있을지라도 같은 회사라도 SKT다, KT다 같은 회사라도 동시에 울리죠. 그렇게 해서 호출 번호만 틀린 채 같은 전파라도 이렇게 송수신 구조, 주파수 송수신 구조를 많이 통신회선을 가지게 되면은 업무를 빨리 처리하고 대용량의 업무를 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신회선을 많이 해서 정보를 갖다가 빨리 처리하는 방식을 GPS, GPU, 그 다음에 NAND 플래시, 그 다음에 메모리,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 SSD, 그 다음에 기타의 다른 모든 반도체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회선은 인위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통신회선이 많아서, 반도체다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가 사각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으로 많은 통신회선을 둬서
이 안에 좌표 방식 가로 세로 높이로 표시해 갖고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좌표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좌표와 숫자 다시 정확히 그리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수많은 어떤 통신회선, 그러니까 유선전화가 이 한 방안이라고 합시다. 반도체가. 그럼 유선전화를 수없이 놓거나 또는 무선전화를 뭐 스마트폰을 수없이 통신회선을 받아들이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에는 주파수 송수신기가 있어야 되겠죠. 반도체 안에. 통신칩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유선과 무선이 같이 결합된 그런 반도체를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각각 정보 회선으로 사용해서 정보를 많은 대용량의 정보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동영상 정보다 이렇게 그러면 수백 개로 쪼개 가지고 잘게 쪼개서 이쪽 회선을 탈 수도 있고 이쪽 회선을 탈 수도 있고 해서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하거나 각각 다른 곳에서 동시에 일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한 군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군데만 저장하면 한 군데에 통신을 더 타가서 가야 되잖아요. 대용량 정보면 교통정체, 차량으로 얘기를 하지만 한 도로만 타면 교통정체가 있지만은 여러 군데 도로를 타게 되면 전부 차가 분산해서 가면 빨리 도달할 수 있죠. 정보가 양이 많았을 때 교통정체가 일어나서 발열이 일어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서 CPU나 GPU 또는 반도체, 컴퓨터의 어떤 기판에서도 그렇고요. 이와 같이 뭐 TV 안에서도 그렇고 모든 기판 설계에 있어서 모든 어떤 컴퓨터가 들어가고 정보를 이렇게 이동통신기기 뭐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고 유무선 통신기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 장비, 이동통신 장비 이런 장비에 있어서도 수많은 통신회선을 만들어서 한 방 안에 유선전화 100대 무선전화 100대 증설하려면 무선전화 200대 유선전화 200대 이렇게 통신회선을 늘리는 거예요. 각각의 무선과 유선의 통신회선 통신도로가 많아서 대용량의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고요. 이건 유성통신이나 모든 장비 업체들 통신 장비 업체에서도 이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설계 CPU, GPU 그 다음에 뭐 메모리 반도체 하드디스크 SSD 그 다음에 이런 데서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신회선이 많아지면 일단 정보를 잘게 쪼개서 분산을 시켜서 한 군데만 아니라 100군데 저장을 한다. 또는 한 군데만 아니라 100군데에서 동시에 일한다. 그러면 되게 빨리 많은 일꾼이 달라붙어서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컴퓨터를 회사에 100대가 있다. 그럼 100대를 갖다가 연결해서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하거나 각각 저장을 하거나 또는 통신이 서로 다른 지역과 연결되어서 내가 중요한 문서, 중요한 파일이다 그러면 100개로 쪼개갖고 사방에 분산해 놓거나 또 다른 지역에 그래서 분산해 놓거나 핵심 기능은 그쪽에 분산해 놓고 서로 연결되는 통신선을 끊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파일이 중요할 때만 딱 꺼낼 때만 우리가 그것을 통신선에 연결해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발열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빠른 정보를 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시던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제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 다음에 서울시와 연관 부처들이 되게 많이 주한미 대사관, 그 다음에 구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각종 여러 군데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유튜브 주소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되게 가입자가 몇 명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디서 보시는지 되게 너무 많이 나. 프라이스트 참문도 그렇고 프라이스트 YTN 보도돼. YTN에 제 기술이 도배돼요. 이 안을 숫자, 좌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나노 구조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0.00000000001 이렇게 해서도 좌표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통신을 할 때, 정보를 처리할 때
이동 경로를 저ring해 주거나 어떤 도로를 타라든지 경로를 어떤 곳에서 일하라 하든지 이런 것을 이동 경로와 저장과 또는 일처리하는 곳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를 100개 쪼갰다 그러면 100군데 다른데 저장하거나 100군데에서 잘게 쪼갠 것을 100군데 보내가지고 일처리 빨리 처리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1000군데도 되겠죠. 그러면 발열량도 없는 겁니다. 한 군데 통신 도로가 밖에 못한다면 거기서 정보의 교통의 정체에 의해서 발열이 많이 심해지죠.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이것을 이동 경로도 이렇게 표시해주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지금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일처리하는 것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무인 차량,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라든 택시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때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동 경로를 지정해 준 뒤에 도달할 장소를 전 세계로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 세로 높이로 쪼개서 0.1cm나 1cm 단위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그것은 이제 기반으로 내비게이션을 만들거나 맵 지도를 만들어서 이동 경로와 뭡니까? 네, 이런 것들을 도착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출발지 무인 차량에 가서 딱 가면 그 사람이 차 타고 딱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의 통신 방식은 위성통신이나 모든 어떤 통신 장비 업체,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개념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CPU, GPU,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떤 컴퓨터 기판, 컴퓨터나 TV, 군사적인 용도에 있어서도 이 방식은 굉장히 유용하다. 많은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선 방식일 수도 있고요. 유선과 무선이 동시에 결합된 반도체나 컴퓨터 장비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 안에 유선과 무선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컴퓨터 안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때 무선으로 컴퓨터라는 한 대가 있다. 데스크탑이 있다 그러면 무선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유선으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때는 다른데 전파 감속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선과 유선이 동시에 구현이 된 반도체 그런 컴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컴퓨터 안에서도 앞으로 컴퓨터나 TV, 기타의 모든 로봇 구조 안에서도 그 자체 제품을 로봇도 이제 이렇게 몸체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각각 틀린 전기를 주는 거예요. 각각 되게 사람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때 각각 틀린 힘을 주잖아요. 오른쪽에 힘을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고자 싶을 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이러지 않습니까? 힘을 그쪽으로 주면 씨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이 로봇에게도 각각 틀린 부분적으로 각각 가로 세로 높이로 자신의 몸을 쪼개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부분적으로 각기 틀린 전기적인 힘을 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다 많이 힘을 주는 것으로 방향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뒤로 가고 싶으면 뒤에다 힘을 주고 뒤에다 하는 거 앞에다 힘을 주는데 뒤로 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뒤에다 힘을 주면 뒤로 갑니다. 앞에다 힘을 주면 앞으로 가고 왼쪽에다도 힘을 좀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인데 씨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안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모든 로봇을 사용하실 때도 이렇게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기적인 힘을 틀리게 하거나 이동 방향을 보다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그쪽으로 전기를 할당을 해가지고 힘을 많이 줘서 그쪽으로 방향을 조정하는 이런 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대 기아차에서도 이거 하시던데 YTN에서 현대 기아차에서 어떤 비행체를 만들 때 석유 방식이 됐든 아니면 전기적인 방식이 됐든 제가 화목난로의 연료를 펠런 연료를 적게 넣으면 많이 타고 적게 넣으면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적게 넣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면서 석유 방식이 됐든 수소 산소 방식이 됐든 연료가 뭐가 됐든 전기적인 방식인 연료를
각각 적게 공급하거나 많이 공급하거나 이게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데이터 처리를 해서 정확하게 현재 있는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자동차다 그러면 휘발유 있을 수 있고 경유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LPG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현재 다동력 전기차가 있고 연료량을 틀리게 해서 그때마다 이렇게 연료를 분사를 해서 뭐 이렇게 연료 연소실을 탄다 그러면 바퀴 회전이 그만큼 적은 거예요. 적게 주면은 그런 거 같은 방식으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비행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프로펠러 방식이다 그러면 석유로 돌리든 아니면 그 전기로 돌리든 전기양을 적게 주거나 석유양을 적게 주면 회전이 덜 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정확한 데이터 처리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해갖고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갈 때는 프로펠러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 때 이런 가격. 이게 현대 기아차에서 하시더라고요. YTN에서 보도가 나오더니 어떤 독일의 어떤 항공기 회사가 막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방식입니다. 그것도 가변 프로펠러였거든요. 그냥 얘기를 하면 어디선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기술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다른 기술도 다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송이 어렵고요. 근데 저한테 기술 사신 분들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이게 그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내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가져가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그 적어도 몇십억짜리거나 몇백억짜리거나 이렇게 좀 비싼 거는 또 비싸겠죠. 그런 기술을 갖다가 함부로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돈 100만 원 넘쳐도 도둑질 되는 거지. 도둑질에 해당 형사처벌인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그것은 알게 될 것이다. 어쨌든 현대 기아차는 제 기술이라고, 현대차에서 사용한 것은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기술이 뭐 자동차 회전축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 같은 두툼한 부분을 넣으면 회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헬리콥터에나 모터에도 다 기술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커넥팅 로드 같은 이런 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밧줄 같은데, 뭐 중공업에서 밧줄 있잖아요, 철밧줄. 그런데도 중간에 대남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줄이 잘 끊어지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 수 있게 됩니다.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 낚싯줄조차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도라에바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그 포도주 그렇게 코르크막에 따기는 가는데 그 스프링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역시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잘 따집니다. 힘이 딱 거기에 축적이 돼 갖고 갑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저는 모든 동영상에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의 기술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이렇게 상업화시키지 말자. 이것은 제 모든 동영상에 다 들어가는 이렇게 구호입니다. 이 부분에도 제가 이번에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데가 됐든 간에 누가 훔쳐갔다. 이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 법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모든 컴퓨터나 TV 이런 가전이나 기타 군사적인 용도에 있어서도 그 제품 자체가 있다. 로봇이다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서 그것을 좌표와 숫자로 0.1cm는 나노 구조로도 가능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YTN 어떤 상수도든가 하수도가 고치는 그런 업체가 장비로서 가로수 그 안을 이 개념을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거든요. 그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제품안을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하기를 모든 제품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곳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은. 되게 군사적인 용도로 GPS를 대신할 수 있고요. 그 제품 안에서도 이제 TV나 컴퓨터, 로봇 안에서도 자신의 이렇게 몸을 가로 세로 높이로 잘라 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정보 이동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 처리를 이동 경로를 정해주거나 일하는 장소, 저장이나 일하는 장소를 저장해주거나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기가 앞으로 이 개념이 탑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로봇 같은 것을 물류 창고다, 호텔이다 그러면 거기도 건물 안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로봇이 그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와 타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입니다. 전파를 여러 군데 쏴가지고 이동 방향과 속도, 예측 지점을 예측해서 자기가 움직임을 결정하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물류센터다, 어떤 창고다 또는 대형마트다 했을 때 거기에 물건이 거기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물건의 이동 경로까지도, 물건이 이제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되면 RFID다. 이게 기타 다른 기술도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물건에 이동되는 것을 정확히 좌표 방식으로 파악하고, 이렇게 어떤 물건이 이동되지 않아야 될 곳에 이동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편의점 같은 데나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계산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로 편의점이다 그러면 좌표와 숫자로 해가지고 숫자로 표시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이런 캠을 통해서 하겠죠. CCTV를 통해서 각 물건에는 번호가 있으며 그 물건의 가격을 CCTV가 정확히 압니다. 계산대 앞에서 몇 분 몇 초에 어떤 손님이 와서 어떤 것을 카드로 결제, 현금 이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고요. 동시에 계산이 딱 차르륵 돼가지고 이렇게 합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계산했던 계산원이 누군가도 딱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무인 시스템, 무인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대형마트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가게 안에 어떤 계산원의 어떤 절도라든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지만 새로운 방법의 포스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덕 무인 그거다, 무인 어떤 편의점이다 그러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에는 비상벨을 울려주거나 112에 대신 신고해주는 그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해주거나 어떤 가게 주인한테 메시지를 영상으로 보여주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선으로 이렇게 경고해주거나, 아니면 기기가 직접 경고해주거나, 이렇게 문을 안 열어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